우리 아까 좀 알자 중국. 중국말로 지다오 디얼 중국어. 지다오 디얼 중국어. 자, 한자로 어떻게 쓰냐? 중국말로 중국말 이게 지도라고 하면은 지도. 알지쪽 길도자를 쓰면은 지다오 해가지고 알다라는 뜻이에요. 지도. 그 다음에 이 간자인데 디얼 좀이라는 뜻이 좀. 뭐 영어로 얘기하면 some 이 정도 돼요. 뭐 그 해화 쪽으로 얘기하면 비트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 입 깨물어 먹을 때 약간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중국. 그래서 지다오 디얼 중국어 좀 알자 중국. 수다를 그래서 우리가 그 시안 베이짠에서 그죠? 서안 북부역에서 기차 타는 거를 처음 좀 알자 중국에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속도 얘기하는 거. 중국 기차는 중국말로는 후어차라고 한다, 화차라고 한다, 그죠? 훌라자를 쓴다. 우리하고 다르고. 우리는 역이라고 쓰고 중국은 참이라고 한다. 중국말로 읽을 때 짠이라고 읽는다. 중국 기차의 등급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까 보속이라고 했어요. 보통 속도 열차. 이게 우리 무궁화. 그 다음에 쾌속 열차. 이거 새마을호.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게 있어요. 새마을호보다 조금 높은 게 이게 특쾌. 특별히 빠른 기차. 특회. 요게 옛날에 동차였는데 뚱차라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탔던 게 요거예요. 화해 열차라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화해라는 거는 세상을 좀 조화롭게 만들자 그런 뜻이에요. 화해 열차가 고속철 가운데에서는 그냥 일반 고속철. 그래서 우리가 그 등급 표시 2등급으로 돼 있었잖아요. 우리 기차표.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등급이 둥우예요. 둥. 여기 보면은 붙자를 번자처럼 이렇게 쓰잖아요. 다시 붙자. 이렇게 흥자. 그죠? 흥자를 이렇게 써요. 간자로. 간단하게. 이 두 가지가 까오티에 고속철이. 줄여서 고철이라고 합니다. 까오티에. 요 전부 다 철자는 요 쇠철자 그죠? 요게 우리가 처음 배웠던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요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좀 알자 중국. 중국 요리. 요리라는 단어는 일본식 한자예요. 중국말로는 차이라고 합니다. 채. 중국어 차이. 이게 요리예요. 그래서 중국 요리가 뭐 몇 가지가 되냐 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800가지가 있네, 8,000가지가 있네, 8,800가지가 팔자 워낙 좋아하니까 중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점은 뭐냐 그러면 지대의 물박이에요. 땅은 크고 산물은 많이 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땅이 넓으니까 나는 물산들이 다양하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리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중국 사람들이 요리를 얼마나 다양하게 하느냐를 비유할 때 광동 사람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광동 사람들은 날아다니는 거는 비행기 빼고는 다 요리해 먹고 그죠? 그 다음에 발 달리는 거는 의자 빼고 다 요리해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스 맞죠? 사스가 그 들고양이 요리를 광동 사람들이 해먹는 바람에 거기에서 비롯된 병이거든요. 큰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만큼 광동 사람들이 다양한 요리를 해먹는다는 거죠. 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원숭이 뭐 골요리부터 시작해서 샥스피어는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리 가운데 다양한 요리들이 있어요. 모기 눈요리 같은 것도 있고
근데 눈을 어떻게 모기를 잡아가지고 빼겠어요. 네. 이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박쥐 같은 새 종류들이 모기를 잡아먹잖아. 네. 그러면은 먹으면은 다른 건 다 소화가 되는데 눈알은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새들의 배설물을 가서 씻어가지고 그 안에서 모기 눈알을 이렇게 채로 걸러가지고 그걸로 요리를 한다는 거지 이제. 그 정도로 중국 요리가 다양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중국 사람들은 평생에 3가지를 다 못 해보고 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자기네 나라를 다 못 다녀본다. 너무 넓으니까. 두 번째, 자기네 나라 글자를 다 모르고 간다. 한자가 뭐 몇만 자가 되니까. 그죠? 예. 세 번째, 자기네 나라 음식을 다 못 먹고. 부러운 얘기죠, 그죠? 중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음식을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인내천이라는 얘기 있고 하지만은 한나라 고조 유방 때 여기기라는 사람이 고조 유방하고 얘기를 할 때 유방이 항우하고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오창이라고 하는 식량 기지 지역을 버리려고 해요. 그랬더니 여기기가 무슨 소리냐? 왕자는 이민 위천이다. 왕이 된 사람은 백성을 하늘로 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은 이식 위천이다. 백성은 먹는 걸 하늘로 섬기는 것보다. 밥이 하나님입니다. 네. 그러니까 식량을 버리면 다 버리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오창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먹는 걸 하늘처럼 여기는 사상 하나. 두 번째는 이게 약식동원이에요. 우리 이거 많이 쓰잖아요. 약하고 먹는 거는 다 같은 뿌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식을 잘 먹으면 약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약식도. 네, 약식도. 약식. 이런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중국의 음식에 이제 배어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요리를 한 가지 하나 하더라도 거기에 반드시 뭐 음양 오행사상도 들어가 있고 건강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요리의 신이 누구냐 그러면 사기에 나오는 이윤이라는 이윤. 상나라 탕임금을 도와가지고 상나라를 세우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이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윤이라는 사람이 요리사예요. 네. 그래서 탕임금한테 요리를 가지고 요리의 이치를 가지고 통치의 이치를 설파한 최초의 세계 역사상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하려면 뭐 온도가 적절해야 되고 조미료도 적당해야 되듯이 통치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이게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민심을 잘 헤아려서 그때그때 맞게끔 정책을 실시해야지 백성들이 알아듣고 그 정치를 따르는 것이지 요리를 불을 너무 세게 한다든지 조미료를 너무 세게 한다든지 이러면 맛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통치도 지나치면 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요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 사람이 이윤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윤을 요리의 신으로 모십니다. 이윤. 그래서 중국 요리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오곡은 그죠? 쌀, 보리, 조, 기장, 콩. 여기에 이쪽 지역은 주로 밀이 많이 나니까 중국은 장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북쪽은 전부 다 밀가루를 먹고 남쪽은 전부 다 쌀을 먹어요. 벼농사 여부에 밀농사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이 오곡과 밀을 중심으로 해서 요리를 만들다가 여기에 채소가 약간 가미가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기가 가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요리가 발전했고 두 번째 특징은 익히고 데워 먹는다. 이건 잘 아시죠? 중국 요리 가운데 생요리는 없잖아요. 중국 사람 회 안 먹고 우리처럼 막 생야채 가가지고 안 합니다. 중국은 전부 다 데우고 익히고 볶고 뭐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중국 요리의 특징이고 세 번째는 모여서 먹는다. 혼자 안 먹고. 콩밥이 취식 그거를 한자로 취식이라고 그래요. 취식. 모여서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문화가 발전하면 연애가 발전해. 연애. 그래서 그 연애에서 나오는 게 뭐냐 술자리 문화가 형성이 돼요. 자리 배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높은 사람은 또 귀한 사람 어떻게 하면 요리 가짓수는 뭐며 또 그 고장에 맞춰가지고 선물은 뭐 할 것이며 이게 전부 다 술자리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다 술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려면은 사전에 어느 지역을 가느냐, 그 지역의 요리와 음식과 특징이 뭐냐 이런 걸 알고 그 다음에 연애 문화,
술자리 문화의 특성 같은 걸 알아가지고 선물부터 시작해 다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그 사전에 중국 사람들 준비가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가서 즉흥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상대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상대편을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 일을 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간보는 자리라고요. 술자리는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은 뭐 선물 가지고 온 거 건네고 주고받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거의 2차 문화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중국도 2차 문화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가 젓가락 쓰는 거. 뭐 잘 아시죠? 또 서양 문화하고 동양 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젓가락, 포크 문화잖아요. 포크 차이잖아요. 근데 이 젓가락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지금 현재 발굴되고 있는 고고학 유물을 보게 되면 신석기 시대 때 이미 젓가락을 사용한 걸로 이제 보고 있어요. 뭐 6-7천 년 전에 이미. 그리고 사마천 사기에는 젓가락이 아주 재미난 기록이 나오잖아. 그 기자라는 사람이 은나라 주왕이,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왕이 상하 젓가락을 사용하는 걸 보고 은나라가 멸망할 걸 예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견미지저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아주 미세한 거, 미미한 거를 보고는 장차 드러날 것을 안다라고 하는 미래 예견력에 대한 얘기야. 왜 그러냐? 임금이 상하젓가락 쓸만도 하죠. 근데 은나라가 위치했던 지역이 하남성 지역이에요. 조가라는 곳인데 수도가, 거기에는 상하가 코끼리한테서 나는 거 아니에요. 코끼리가 없는 동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하젓가락을 사용하려면 저 남방이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상하를 수입해가지고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밥 한 끼 먹는데 그 비싼, 그 귀한 상하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으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못할 일이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얼마든지 더한 짓을 할 거다. 안다라고 마음에 생겼구나 라고 하는 유명한 미래를 예견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다른 젓가락, 상하젓가락. 견미지처. 네. 그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3,100여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뭐 역사 기록으로서 젓가락 사용 예가, 그것도 상하젓가락 사용 예가 3,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가니까 그만큼 오래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거죠. 중국 4대 요리, 8대 요리, 10대 요리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해서 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를 만들어 왔어요.